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글로 써도 될까요? 저는 글로 감정을 배설하는 게 싫은데 제가 글쓰기 코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만의 글을 쓰면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를 드러내기 부담스러워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글을 쓸 때 약간의 생각 전환만 하면 비밀 일기장에 쓸 내용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인사이트 넘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글을 쓰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공개하기 주저되신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일기를 한 편의 멋진 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은 쓰고 싶은데 굳이 내 이야기는 미주알고주알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MBTI로 치면 I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그러신데요. 자극적인 이야기로 관심을 끌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나 어렸을 때부터 유행했던 버디버디나 싸이월드,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 모든 것들을 안 했을 만큼 저도 제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 SNS에 올리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성격으로 지난 1년간 퍼스널 브랜딩에 집중하면서 500편 넘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일기처럼 쓴 사적인 글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글로 바꿔 쓰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글의 도입부에서 결말부까지 작성 방법을 알게 되신다면 내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쓰면서도 민망하지 않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내 이야기를 글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이야기를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는지가 곧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랜딩을 투박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이 브랜드를 런칭하면 브랜드 이름을 짓고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만드는 상품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가격을 책정하죠.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매력적으로 어필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성패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퍼스널 브랜딩은 어떨까요? 브랜드의 이름은 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하고 브랜드 슬로건은 나의 이야기가 대신합니다. 브랜드는 제작한 상품을 판다면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나로부터 비롯된 유무형의 가치를 판매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곧 나라는 사람이 브랜드 그 자체인 것이죠. 이는 나를 공개하지 않으면 브랜딩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근육질의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멋진 몸을 갖게 되기까지의 고난과 성장을 나눈 사람만이 운동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취미로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많지만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사람만이 독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죠. 적당히 나를 숨기고 유익한 정보만 나눈다면 사람들은 그 정보만 챙기고 금방 떠날 겁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가감없이 공개해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왔고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팬이 됩니다. 내 이야기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팬의 수가 결정되죠. 팬이 된 사람은 단순히 정보나 노하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보 자체에 집중하면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영감을 주는 그 사람의 행보에 함께하며 그의 말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죠. 이런 팬들이 많아질수록 퍼스널 브랜딩의 성공에 가까워지고 비로소 평범했던 한 개인에게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 10명의 팬만 있어도 모임이나 챌린지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수익화가 가능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의 단면이에요. 이런 점에서 나를 얼마나 공개할 수 있느냐가 곧 내가 퍼스널 브랜딩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자신들이 찌질했던 과거와 사무치게 힘들었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걸 눈치채실 겁니다. 많은 대중들이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 역시 지금 그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부나 명성보다 그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왔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서일 거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할 때 나의 내밀한 스토리를 공개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의 스토리 자체가 내가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만약 나를 공개하는 게 두려우시다면 나를 숨기면서도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나 방문자 수를 늘려서 애드센스 수익을 노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거나 광고해주면서 부수입을 노리는 게 현명하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퍼스널 브랜딩에 도전하시겠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기를 한 편의 콘텐츠로 거듭나게 하는 3단계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기를 한 편의 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부에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해 나를 숨겨서 글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글로 써도 되나? 하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고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쓸 때는 가장 먼저 나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글의 도입부에서 내 이야기로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을 주겠다라는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로 누구를 도울지 글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이야기를 글로 쓸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을 주제로 글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꼬여가는 팀장과의 관계에서 매일 울면서 잠들었고 출근하기가 싫어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관계를 개선하려고 먼저 시도도 해봤지만 나중에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노골적인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공간에 업로드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내용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팀장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글로 쓰자로 방향을 바꾸면 감정 배설의 글에서 유익한 인사이트가 담긴 글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회초년생이라면 회사에서 팀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것이다. 오늘은 팀장과의 관계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개선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했던 노력들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이제 막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이 막막한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가요? 두 편의 글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글입니다. 앞선 글은 그저 내가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내뱉는 데 목적이 있다면 뒤에 보여드린 글은 나처럼 힘들었던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의 글은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럽지만 후자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수록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글이 되죠. 글의 도입부에서 방향만 약간 바꿔서 이렇게 목적을 설정하는 그 순간부터 얼마든지 내 이야기를 가치 있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로 글을 써서 온라인에 주제되는 건 우리가 내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쓰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퍼스널 브랜딩에 도전할 때 나의 이야기를 공개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기를 그대로 SNS에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변환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단 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되는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글에서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째 본문 작성 요령에서는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입부에서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글인지 밝혔다면 이제 본문을 서술할 차례인데요.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본문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감정이 묻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감정의 배설이 아닌 인사이트가 담긴 글이 되기 위해선 타인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만 써야 합니다. 글 속에 담긴 감정의 농도를 몇 가지 표현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만 집중해 서술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좋고 나쁨을 구별해 가치평가를 하면 글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첫 번째 만난 팀장은 귀찮은 일을 모두 나에게 떠맡길 정도로 개차반의 사람이었다.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팀장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 상황에서 팀장이 충분히 시킬 만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글을 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글의 신뢰도는 추락합니다. 인사이트를 나누겠다는 목적 역시 달성이 불가능해지죠.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문장처럼 내 감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쓰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들어오는 일들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넘어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모두 일이 나에게 몰려들고 있다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는 팀장에 대한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반해서 후자는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본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어주죠. 혼자서 보는 일기를 쓴다면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고 나쁜 놈이라고 얼마든지 비판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글이 온라인에 올라가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진다면, 그리고 그 글의 목적이 감정 배설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함이라면, 더 나아가서 글쓰기의 목적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타인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닌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만 쓴다. 내가 느낀 감정에 집중해서 써도 간접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더 세련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내 글을 또 찾게 만드는 결말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주제로 글을 쓰면 과거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인데요. 나는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를 통해 뭐뭐를 배웠다, 이런 형식으로요. 과거의 경험에서 직접 얻은 교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글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죠. 하지만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거는 내 글을 읽은 사람이 또 나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글은 과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뭐한 경험을 했고 그를 통해 뭐뭐를 배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노력하고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끝내는 이 사소한 포인트로 사람들이 앞으로 나의 행보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유익한 인사이트를 전했다고 해도 과거에 갇힌 글은 매력이 떨어집니다. 글의 결말부는 항상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서술하시거나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해주세요.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궁금하게 만드는 그 순간 글 한편으로도 나의 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퍼스널 브랜딩에 도전하고 싶지만 내 이야기를 공개하는 게 주저 되실 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단계 도입부를 쓸 때는 내 글이 누구를 돕기 위해 쓴 건지 그 목적을 밝히는 것. 2단계 본문을 쓸 때는 타인에 대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만 쓴다는 것. 3단계 결말부를 쓸 때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마무리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글을 쓰시든 여러분의 일기가 한 편의 멋진 글로
일로 거듭날 겁니다. 오늘은 내 일기를 한 편의 글로 만드는 3단계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북스토랑 채널은 AI와 함께 슈퍼 개인이 탄생하는 이 시대에서 지혜롭게 자기 개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채널이에요. 더 지혜롭게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